어제 전국에 내린 눈으로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도 세계 곳곳은 평화가 아닌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했습니다. 성탄 전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정의는 힘의 과시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자 지구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베들레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적대 행위를 멈추고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얼룩지게 한 폭력이라는 두 글자, 우리가 반드시 멈춰서게 해야만 하는 최우선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의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추고 사랑과 자비로 감싸 안읍시다.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들으시고요.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Follow the Moskwa down to Gon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An August summer night, soldiers passing by,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That we could be so close, like brothers. The future's in the air, can feel it everywhere. I'm blowing with the wind of change. Take me to the magic of the moment on a glory night, where the children of tomorrow dream away in the wind of change. Walking down the street, distant memories are buried in the past forever. I follow the Moskwa down to Gor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Take me to the magic of the moment on a glory night, where the children of tomorrow share their dreams with you and me. Take me to the magic of the moment on a glory night, where the children of tomorrow dream away in the wind of change. The wind of change blows straight into the face of time, like a storm wind that will ring the freedom bell for peace of mind. Play your balalaika, sing what my guitar wants to sing.
떴다 뭐가? 떴다 대체 뭐가 떴어? 상암동에 떴다 닥터 어벤져스! 네, 겨울이 되면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허리 디스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겨울철에 증상이 더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허리 통증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이만희 한의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허리 통증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나요? 네, 부쩍 늘었습니다. 예, 겨울이 돼서 그렇군요. 예. 그 기온이 내려가서도 또 이제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또 허리 조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도 잘 생기고요. 또 근래 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끄러져서 이제 큰 충격이 오니까 디스크나 협착증, 뭐 기타 관절 질환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 통증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예, 제일 많은 건 디스크 협착증. 네. 이렇게 언급하죠. 예, 허리 디스크 보통 디스크 하는 그 네. 디스크 이상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그 두 개가 대표적이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으면서 너무 다른 아, 예, 똑같은 요추에 많이 생기는 물론 이제 디스크는 목에도 많이 생깁니다만 네. 허리의 가장 대표적인 두 질환이면서 증상도 비슷한데 엄밀히 따지면 전혀 다른 그런 이제 형제 같은 남매 같은 이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공통적인 부분은 일단은 통증이고요. 예, 통증이 이제 강렬하게 오는 젊은 층의 디스크와 달리 네. 연세가 좀 드시면 디스크 증세도 살짝 둔화되면서 통증은 살짝 줄고 무겁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다리에 방산통이 오는 젊은 사람의 디스크와 달리 뭐 다리가 묵직하다 이런 정도로만 디스크를 표현하시면서 그 부분이 바로 협착증과 공통된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크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척추가 내려앉거나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 삐져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는 신경 다발을 이렇게 누른다거나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그 팔다리가 저리고 막 이런 거 저도 맞습니다. 많이 겪어봤거든요. 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무슨 관 속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척추를 잘 보다 보면 척추는 실제로 몸 체간을 받치는 골격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구멍으로 척수라고 하죠. 네. 뇌에서 전신을 컨트롤하기 위한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척추강이라고 합니다. 그 척추강 속에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공간이 일정한 용적을 갖고 있어야 편하게 신경이 다닐 텐데 네. 이 부위가 좁아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근육이 예. 경화되거나 예. 아니면 인대가 딱딱해지거나 네. 아니면 측만증 같은 거로 그 속이 비틀어지면서 공간이 이제 좁아지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신경을 척수를 누르게 되면서 네. 좁아지기 때문에 척추강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증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가? 비슷한 증상과 함께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스크는 이제 조금 움직이면 네. 오히려 편해집니다. 네. 아프다가도 아우 아파 조금 산책 좀 하고 또 네. 의사들도 권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좀 네. 하세요라고. 그러나 척추강 협착증은 움직일수록 그 부위에 대한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좁아져 있는 부위가 이제 걸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걸으면 한 30m 뭐 초기에는 한 200m 걷다가 멈추고 심해질수록 50m, 30m 이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네. 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디스크는 웅크리는 자세를 하면 네. 심해집니다. 네. 압력이 뒤로 터질 듯이 디스크를 밀어내기 때문에 네. 더 심해지는 데 반해서 협착증은 웅크리고 앉으면 증상이 가벼워집니다. 네. 압력이 반대로 이제 이렇게 뒤로 누르고 있는 것을 벌려주기 때문에 예. 이제 두 가지의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은 바로 웅크릴 때 편하냐 뒤로 제꼈을 때 편하냐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일단 강한 통증, 강한 방산통, 급격한 통증이 특징이라면 연세가 많이 드신 65세 이상의 디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묵직함 정도인데 반해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처럼 나타나는 허리의 묵직함 그리고 다리의 감각장애
엉덩이 쪽으로 안 좋은 허리 자체보다는 다리 쪽의 증상을 좀 더 많이 호소하시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에 이상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쪽인가요? 주로 이제 디스크 쪽이죠. 네. 디스크가 20대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들의 특징은 가장 센 것은 이제 너무 과도한 운동, 네. 급격한 뭐 하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지만 무거운 물건 갑자기 든다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 한번 다쳐본 적이 있으니까 물건 들 때 좀 조심해서 드는 반면 네. 20대 청년들은 워낙 힘이 좋고 네.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막 무거운 물건을 겁 없이 들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또 근래에는 그것과 다르게 현대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하는 예. 작업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압력을 예. 이제 밀어내는 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예. 또는 이제 운동 부족 예. 또는 이제 비만으로 복압이 늘고 이런 것들이 또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20대 때 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그 급성 디스크로 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심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디스크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그렇게 수액이 터져 나오는 그런 또는 디스크 자체가 밀리는 네. 또는 디스크가 호통 누르듯이 뺑뺑해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디스크의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 네. 나머지 두 가지는 좀 만성적 통증을 보이는 반면 수액이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는 경우에는 급성적 통증으로 갑자기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많이 내시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경우에 수술로 가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만희 박사님과 함께 헷갈리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OX 퀴즈입니다. 박사님 문제 주시죠. 네.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산책하라고도 많이 시키게 되는데 네. 그러면 과연 등산은 허리 디스크 협착증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O,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X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산이 척추 질환에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만희 한의학 박사님께서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히 숙취 해소제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한 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질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8540님 10년 전에 군병원에서 디스크로 인해 감압술이라는 시술을 받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무엇일까요? 사회에 나와서 찾아봐도 같은 이름을 못 찾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병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수액의 압력이 바깥으로 밀려 나가면서 신경을 이제 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 압박된 부위에 이제 뭐 감압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압력을 풍선을- 줄여주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술 중에 하나를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병명은 아니어서 어떤 걸 받았다고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풍선 감압술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째 가지고 이제 그 내시경으로 인해서 그걸 빨아내는 그런 감압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근래에는 이제 잘 그 수술 안 하고 감압술 안 하고 한 10% 정도만 수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액이 탈출된 터져 나온 것도 안정을 취하면 잘 흡수가 된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은초롱님 질문 주셨어요. 허리가 아픈데 웅크리면 편하고 허리를 펴면 엄청 아픈데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디스크가 아닌 협착증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군요. 네. 디스크 아니고. 같은데도 형제같이 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디스크는 뒤쪽으로 압력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 협착증은 뒤쪽으로 압력이 내리 누르는 겁니다. 네. 이제 이쪽 압력이냐 이쪽 압력이냐 하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그때 웅크리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뒤로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네. 등 쪽으로 압력을 줄 때 디스크는 심해지고요. 네. 협착증은 그 통증이 감소합니다. 네. 따라서 검사를 받으셔서 협착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10대부터 30대까지 이렇게 젊거나 어린 나이에도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컴퓨터나 휴대폰 때문에 그런가요? 특히 그 코로나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네. 바깥의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패스트푸드 같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비만을 방치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복압을 늘리거나 하면서 이제 그 또
비만이 있으면 염증이 빨리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네. 요소들이 또 디스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또 이제 20대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힘을 많이 쓰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원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컴퓨터, 스마트폰 네. 거기다가 비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많은 디스크 환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비만은 이제 염증에 또 나빠지긴 하지만 이제 배가 이렇게 무게를 갖고 땡기면 이 척추에도 그거 자체로도 또 안 좋다면서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무게 때문에. 그 비만 중에서도 전신의 어떤 비만보다는 복강 지방에 네. 이제 내장 비만이 많으신 분들이 더 안 좋죠. 아. 그럼 디스크 치료는 양의학과 한의학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나요? 과거에는 이제 디스크 하면 대부분 수술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 의과 양방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래에는 비수술도 많이 권하게 되죠. 양방에서도 비수술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당국의 지침에 보면은 수술하실 분 한 10% 정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디스크 관련해서는 10%밖에 안 된다.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비수술은 대부분 한방에서 많이 하던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추나라든지 아니면 약침이라든지 이제 이런 치료를 한약과 같이 치료함으로써 근육과 척추를 동시에 잡아서 수술 없이 흡수되게 했습니다만 이제 요새는 그 양방에서도 비슷한 방법의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비수술로 디스크를 관리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나 이건 뭐 도수 치료 이런 게 비슷한 거네요. 네, 추나의 다른 버전이라고 이제 추나에다가 플러스 이제 추나는 한의사가 직접 네. 하기 때문에 마사지 같은 것은 잘 안 하고요. 예. 이제 치료만 딱 하게 되고 이제 도수는 물리치료사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네. 치료 플러스 이제 근육 마사지 같은 거 네. 많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것을 이제 추가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비슷한 점과 또 이제 스테로이드나 리도카인 같은 주사를 양방에서 놔주듯이 예. 한방에는 이제 유착이나 기타 염증을 줄이는 약침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비슷비슷하게 그 물리치료도 뭐 비슷하고 네. 그래서 거의 비수술 측면은 비슷합니다만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방은 이제 한약을 투여한다는 추가로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방은 옛날에 이제 수술이 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방 비슷하게 네. 비수술 쪽으로 이제 많이 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질문 중에 상당수가 이 퀴즈의 정답을 유도하는 질문들이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6006님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모든 고통이 해결되다 보니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어서 또 이상이 유발되는데 이를 유의하기가 어렵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허리를 추후에 무리하게 사용하여서 재발되었다라면 네. 허리를 보강하는 코어 근육과 네. 또 허리를 받쳐주는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재발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영양과 근육 염증 관련한 케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시지만 여러 전문 자료를 찾아보셔서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코어 운동에 좀 할애하시고 이제 염증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을 조금 개선하신다면 재발을 좀 막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허리 수술이라고 하셔서 디스크 수술 하셨는지 협착증 수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착증 수술 같은 경우에 한 70% 정도가 이제 재발을 한다라는 통계가 당국에 나와 있습니다. 70%나 재발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재발된 것이 아니니까 뭐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대신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게끔 이제 근육 운동에 좀 치중하시고 영양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뼈와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그 주변에 근육이 약해 생기는 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게 또 그런 근육을 강화하는 게 또 쉽지가 않고. 맞습니다. 아, 지루한 운동을 계속 해야 되고. 네. 예. 그렇다면 말이죠. 젊은 나이에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세입니다. 자세.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질환이 올 수가 있지만 젊은 분들은 비만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고요. 또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운동량을 늘림으로써 금방 근육을 좋게 만들어서 코어 근육이 요출을 잘 받쳐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젊은 분들은 오히려 쉽게
될 수가 있는데 뭐를 간과하시냐면 자세를 간과하시게 됩니다. 이제 TV 보면서 아니면 컴퓨터 하면서 삐뚤어 있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양반다리 같은 거 네. 한 채로 막 2시간 3시간씩 있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자전거라든지 타는 자세를 조금 허리에 안 좋게 한다든지 옆으로 삐딱한 자세로 무슨 활동 계속 마우스 같은 거를 잡고 움직인다든지 이런 많은 자세들이 허리에 안 좋은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은 이제 퇴행성 변화도 유발하면서 디스크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은 또 그렇지만 나 연세분 든 사람들은 더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근육량이 좀 약하다 그러면 더 자주. 그래서 뭐 5분에 한 번, 3분에 한 번.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뭐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네. 어깨도 돌려주시고 허리도 폈다 굽혔다 하시고 주물러도 주시고 하는 이런 관절의 유연성, 관절이 유착되지 않게끔 압박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시죠. 연세가 드시면. 기차 타고 장거리 가면 중간에 이제 서서 좀 왔다 갔다 좀 해주시고 네, 그 좋은 그러셔야 방법입니다. 되겠네요. 네. 비행기를 타거나. 근데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이 허리 디스크가 더 많다. 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디스크의 모양이 다릅니다. 네. 서양 사람은 약간 타원형으로 옆으로 퍼져 있고요. 네. 동양인은 약간 세모형. 세모형. 예, 앞쪽으로 배 쪽은 약간 이렇게 뾰족한. 세모형으로 되고 그래서 압력 자체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서양인이 좀 더 체격이 더 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우리 생활 패턴이 이제 좌식 패턴이 저희가 이런 의자 생활이 아닌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하신 현재 그 연령층들이 주로 이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동양 문화에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척추관 협착증 이것이 보통 뭐 디스크하고 다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만 다르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50대 이후에 많이 생긴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근육과 인대와 이런 것이 딱딱해지고 비후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퇴행성입니다. 네. 노화죠. 퇴행이 되게 되면 척추강이라고 한 부분 안에 뭐 그 이제 황색인대라든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척추공이라고 해서 척추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 같은 것들이 네. 있습니다. 얘네들이 퇴행이 되게 되면 뼈가 자라나옵니다. 이렇게 골극이라고 해서 또는 골다공증이 오면서 척추가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빼죽빼죽해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제 신경을 건드릴 수 있게 되는데 모두 말씀드린 것이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 퇴행성 변화가 50세 때 그 오십견이 많이 오듯이 네. 여성분들은 50세 전후에 폐경이 오듯이 노화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것이죠. 협착증 수술을 해도 한 70% 이상이 네. 재발이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치료보다는 이제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통증이 오기 전에 이미 살짝 묵직하다 하면 이미 질환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환자분들이 별로 대처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묵직하다는 느낌만 받았을 때 얼른 검사를 하시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50대 때 근력을 키워놓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근데 일단 걸렸으면 어떡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벗어나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비수술요법의 대부분이 이제 그 염증을 이제 줄이거나 네.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네. 근력에 힘을 올려주거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법이지 네. 실제로 비수술이든 수술이든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딱 치료해서 종양을 떼내듯이 없애는 치료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에 퀴즈 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산이 허리 디스크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OX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정답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예방이 필수다. 근데 치료를 어차피 해야 된다 그러면 신경주사 같은 건 꼭 맞아야 되나요? 이제 그 양방에서는 신경주사 같은 거 스테로이드 내소카인 섞어서 이렇게 맞는 것으로 해서 급성적인 염증을 줄여주는데 치중하고 네. 있는데 너무 아프시다면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방적으로는 이제 그 약침이 들어가서 유착된 부분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방법을 하면서 추나나 아니면 이제 도수 치료를 통해서 네. 근육을 뼈를 틀어서 바로 잡아 주시고 네. 그러면서 근육 운동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네. 퀴즈 정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등산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 질환에 도움이 된다? X입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산책이나 이런 것은 네. 경사도가 없는 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만 예. 등산같이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네. 허리를 숙임으로써 올라갈 때는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예. 내려올 때 이렇게 허리를 펴서 내려오게 되면 협착증에 또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경사도가 있는 산행은 네. 디스크와 협착증이 확진되신 분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를 가볍게 산책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만희 박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네. 허리와 관련해서 정리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디스크가 2013년 이후로 협착증보다 줄었습니다. 네. 협착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당시에 130만 명이었는데 10년 후에 200만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네. 근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 90세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배, 3배로 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되시기 전에 나도 잠정적 협착증 환자다 생각하고 반드시 근육 운동하시고 단백질 섭취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희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물 받으실 분 정답자 중에서 추첨했습니다. 0640님 축하드립니다. 0640님 연말 모임 요즘 많으신데요. 축치 해소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7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에서 성수 방면으로 향하는 유턴 진출램프에 있었던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전면 통제되다가 통행 재개됐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2차로 통제하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여파받고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엔 고장차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더 이전으로는 청담대교부터 쭉 속도 줄여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통과하는 길 양방향 모두 양재 나들목 쪽 많이 혼잡합니다. 부산 방면으로는 서초 나들목과 양재 나들목 사이 5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한남에서부터 양재까지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양재 나들목 부근 2, 3,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이라 금토 분기점부터 쭉 여파를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안성휴게소 5차로에 또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천안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각각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으로 가시는 길 대소 나들목 부근 1차로에는 도로 장애물도 떨어져 있으니까 사고로 연결되지 않게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주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성숙한 육아일기 파더스 클럽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국립아동발달연구소에서 33년 동안 17,000명의 아이들을 추적 연구했는데요. 사회성이 좋고 성공한 어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들이 육아에 많이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 father effect, 아빠 효과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빠 효과의 주인공이죠. 2살배기 아들과 좌충우돌 하면서 육아 고수로 거듭나고 있는 아빠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자, 썬데이 파더스 클럽의 저자이자 살만한 세상의 공식 파더스 클럽의 수장 강혁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한 주 만에 파더스 클럽의 수장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썬데이 파더스 클럽을 쓴 강혁진입니다. 네. 지금 네 분이 같이 쓰고 계시죠? 총 5명. 5분이 네. 같이 쓰고 계시고. 지난번에 방송하신 다음에 청취자분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어떤 주변에 감사합니다. 반응이 좀 있으셨나요? 네, 뭐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잘 들었다고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네. 방송의 힘을 좀 느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뭐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 키울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또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아빠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습니다. 네네. 아이들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맞아요. 빨리 크는 게 아쉽고 그러진 않나요? 저도 이제 아내랑 종종 이야기하는 게 아이가 크는 시간이 뭔가 진짜 증발되는 것처럼 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아서 사실 크는 게 너무 아깝고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새 이제 아이가 부쩍 말을 많이 따라 하는데 네. 애기 입에서 이제 뭐 사랑스러운 표현이나 어른들의 말을 따라할 때가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아주세요, 뭐 꽉 안아주세요, 뭐 이런 말도 하고. 아, 네. 이제 아내가 이제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이제 춤 좀 춰 이러면 갑자기 웬 춤? 뭐 이렇게 아기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기가 되게 빨리 크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두드리면 말이 좀 빠른 편이네요. 문장을 그렇게 구성할 정도면. 네, 지금 29개월 돼가는데 뭐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빠른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강 작가가 40살의 아빠가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뭐 꼭 늦었다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네. 육아라는 게 체력 소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가 즐기는 운동하고 이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노동이죠, 노동. 노동 엄청난 노동이죠. 근데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라 이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20대 때는 우리가 이제 밤새 술 먹고 놀아도 힘든지 모르잖아요. 뭐 2-3시간만 자면 또 술 먹을 수 있고 이런데 그게 원래는 애 키우라고 주어진 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20-30대 때 다 쓰고 이제 지나왔다 보니까 그때 했으면 진짜 육아 좀 더 쉽게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 되네요. 네, 그래서 체력 관점에서는 아이를 빨리 낳는 게 좋다고 저도 뭐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은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 아빠가 체력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아이가 지금 저희 아이는 그래도 좀 가벼운 편이라서 한 15kg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아이가 계속 이제 안아달라고 하면 어깨고 등이고 뭐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헬스장 다니면서 개인 PT도 받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연초에 한 16kg 정도를 감량을 한 3달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다시 한 6kg, 7kg 정도 찌긴 했지만 그래서 헬스장 다니면서 근력 운동을 계속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20-30대에 아빠가 됐으면은 체력적으로는 훨씬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40대 아빠가 돼서 더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은데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 이런 네. 부분이 힘들고 저도 이제 40대가 넘으니까 노안도 오고 네. 어깨랑 등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좀 그러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점은 아무래도 멘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육아라는 게 체력도 체력인데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쉬지 않고 울거나 육아를 하면서 나 자신을 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마 20-30대 저였다면 아이를 낳고 요런 내 삶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40대가 되니까 그걸 뭐 글로 승화해서 뭐 글을 쓴다던가 아이와 내 삶의 밸런스를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40대가 돼서 아이를 낳으면서 가진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성숙도랄까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네. 먹으면 쉽게 짜증낼 일도 이건 아니지라고 자기가 자기를 추스리면서 애를 대할 수 있게 되고 네,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애 키우면서 애한테 짜증내는 사람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저랑 아내는 그래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오늘도 그렇고 일주일, 한 달, 2달, 1년 이렇게 계속되면 그럼요. 네. 순간적으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이제 그럴 수밖에 생긴다고 없죠.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럴 때는 근데 애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잘해준 거는 다 기억 못하고 그런 거가 굉장히 늦게까지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좋은 점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뭐 마음의 여유가 그 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긴 하고요. 네. 또 뭐 가족에게 집중해야겠다는 마음도 좀 더 잘 먹어지고 뭐 물론 이제 모든 게 마음 먹기 나름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저 개인적인 20-30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빠구나라고 절실하게 이게 느껴지는 순간 언제일까요? 네, 뭐 사실 뭐 매일이 그런데요. 아이가 요새 이제 아빠 껌딱지가 돼가지고 뭐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졸릴 때 밤에 잠잘 때도 저만 찾아요. 그래서 아내가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저한테 미안해하기도 하더라고. 너무 저만 찾으니까. 네. 그래서 잘 때 이제 엄마가
막 같이 재우려고 들어가면은 예. 애기가 싫어 강혁진 들어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래 뭐 네가 언제나 이렇게 나랑 붙어 있겠냐 하면서 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애가 없을 때는 직장 다니고 할 때는 내 삶의 의욕을 이제 대출해서 찾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 오늘 하루도 대출을 갚기 위해서 출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 예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이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내가 아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9개월짜리 아들이 아빠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렇죠. 들어와 네, 이런 네, 말이죠. 네, 맞아요. 예.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뿌듯하겠어요. 뭐 네 좋긴 합니다. 근데 요즘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빠로 육아를 하면서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챙기셨을 텐데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그렇겠어요. 아마 그 출산 초기에는 출산 도우미 지원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출산 도우미라던가 아니면 출산 초기에 또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은 걸 주셔가지고 네. 그걸로 또 이제 아이나 산모에게 필요한 음식들을 좀 구매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비용 지원도 되고 네. 또 초반에는 또 전기 요금도 할인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금전적인 지원들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추워서 갈 데가 없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미술관이나 어린이 과학관 같은 것들도 사실 살펴보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곳들 찾아다니면서도 그래도 이런 것들은 되게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네. 같아요. 강 작가님은 집이 어디시죠? 저는 지금 동네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예, 남양주. 네. 왜냐하면 자치단체마다 그 지원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 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나 직장인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네. 이런 부분들은 기업과 국가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안정화시켜 주시는 게 네.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고요. 조금 눈치 보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육아휴직 주변에서 남자가 대기업이거나 뭐 그래도 안정적인 뭐 은행 같은 금융권이 아니면 그래도 아직도 사내에서 별로 남자 육아휴직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한 곳은 뭐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지하철 같은 곳에서도 수유실이 보면은 여자 화장실에 딸려 있거나 뭐 아빠는 출입 금지라고 아예 붙여놓은 곳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뭐 기저귀 갈고 하는 부분들이 뭐 모유수유 빼고는 진짜 아빠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력적으로 엄마보다 더 우월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있거나 별도로 좀 잘 아빠도 출입이 좀 원활하게 많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좀 더 육아 부담이 줄겠다. 그러니까 아기를 챙길 수 있는 공간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사이에다가 어떻게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면 중간에? 너무 좋죠. 네. 근데 여자 화장실 안에 있으면은 그렇죠. 남자가 무조건 애기를 여자가 해야 되니까요. 남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부부가 같이 갈 때야 상관없지만 네. 아빠 혼자서 아기 안고 다닐 때 굉장히 난감하죠. 난감하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사람들이 참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말이죠. 네. 노 키스 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습니까? 노키즈존도 이게 저도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뭐 가게에서 운영하는 정책 중에 하나일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부모가 되니까 이거는 그런 정책과는 굉장히 좀 별개로 굉장히 차별적인 제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는 여기는 못 들어오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상실감도 굉장히 많아지기는 하고요. 물론 네.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의 고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 장소 또는 어떤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남의 눈치 보이고 굉장히 또 남들한테 폐를 끼치게 되고 네. 그런 거 걱정하고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아이가 많은 곳을 골라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덜한 것 같고 네. 아이가 또 이제 사실 밥 먹으러 가면은 아기가 이제 밥 안 먹고 막 난리치면 한 명은 먹이고 한 명은 계속 떨어진 거 줍고 이제 이러느라 좀 정신이 없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아하면서 바깥에서 공공 장소에서 눈총을 받으신 경험은 좀 적은. 네, 근데 거네요. 그게 또 주변 분들은 아무래도 대부분은
아이고 저 아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힘들겠네라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봐주실 텐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 눈빛이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그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누가 그걸 또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2살 뭐 이렇게 어린 애들은 상관이 없지만 네. 뭐 5살, 6살 이렇게 되는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뭐 식당 안을 네. 돌아다닌다 이런 걸 부모가 방치하는 것도 그런 건 또 문제죠. 그건 부모가 눈총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거는 좀 부모가 잘 해야 근데 된다고 요즘 보면 생각해요. 우리 애들 티 없이 키워야 된다, 야단치고 막 아, 그런 식으로 네. 하는 분들 있기는 있어요. 네, 저의 개인적인 육아 관과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명확하게 뭐가 안 되는지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네. 요즘 부모들 중에서는 안 돼라는 말을 아이에게 하는 걸 되게 꺼려하는 부모들도 있다고는 하던데 예, 저희는 쉽게 안 돼라는 말을 하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안 가르치면은 나중에 사회에 적응이 안 되죠. 그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항상 하면서 살아오면 네, 뭐 저랑 저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 당연하신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훈육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네, 네. 야단 칠 땐 치고 안 되는 건 그렇죠.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야단 치는 거하고 아빠가 야단 치는 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꼭뭐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아무래도 한쪽이 좀 더 많이 품어주고 한쪽이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아이가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부부가 동시에 룰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한 명은 그래 하는데 한 명은 안 된다고 하고 반대로 한 명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명은 그거 좀 해주라고 이렇게 부부가 엇갈리는 순간 아이 머릿속에서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저랑 아내는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둘이 동일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같이 이제 달래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아빠 같은 경우도 워낙 목소리가 더 낮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더 밝게 대해주는 게 좋지 않나. 네. 네, 그런 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엄마가 이제 주로 많이 아기를 데리고 있을 때는 아빠가 아기를 자주 보지 않잖아요. 그쵸. 자주 못 보는 사람이 야단치면 좀 더 무섭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네. 때는 조금 더 그냥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톤을 그래서 너무 아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톤, 두 톤 좀 솔톤으로 높여서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부드럽게. 필요한 게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겠군요. 자, 청취자 질문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제가 했던 양육 방식을 저도 모르게 따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격한 편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는 저 자신이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도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유년 시절엔 좀 좋았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틀어진 게 된 케이스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뗐으면 안아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켜야 될 룰을 좀 계속 설명해주고 네.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적절하게 너무 애착 관계가 또 심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서로 간의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애착 관계를 유지하려고 네. 계속 그게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또 마냥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딱 그 적절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인데 사회성이 좋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빠가 육아에 많이 도움을 준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마가 혼자만 키운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육아에 참여하는 게 사회성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아빠의 그런 엄마 대비 낮은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계속 어릴 때부터 책은 많이 읽어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잘 때도 항상 책을 많이 읽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작가님은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예전에 친구 같은 아빠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네. 저는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너무 격이 없는 사이보다는 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그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회적 공간을 지켜주고 공감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네. 뭐 기쁠 때도 좋지만 특히나 이제 아이가 힘들 때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나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어하는 아빠가 오히려 네. 애가 좀 아빠를 피해서 네. 아빠하고 놀면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좀 네. 상심하는 아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 너무 어렸을 네네. 때 가까이 안 해서 그랬나요? 그 저는 봤을 때 아이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이제 애정이 많지만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나 안 놀아주다가 오랜만에 놀아주려면 어색하니까 아이가 원하는 속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곁에만 있어주고 조금씩 질문하고 넌 뭘 좋아하니? 아 이게 좋구나. 이게 왜 좋아? 이게 어떨 때 좋아? 이런 질문들을 좀 그렇죠. 해주면서 아이를 이해하는 거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중요하신 들어요. 말씀 같아요. 네. 그냥 아빠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들이밀지 말고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게 순서겠네요. 아빠들 머릿속에 이거 좀 좋아해 딱 준비해가지고 짜잔 보여줬는데 아이는 정작 난 그거 안 원하는데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 주행하신다면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 가양대교 지난 지점 1, 2차로에 추돌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범위가 다소 넓은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사고 여파를 받아 주변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가 동작대교 지난 지점 2차로에서도 사고 있었고요. 사고 때문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답답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으로 정체고요. 이 구간 제외한 나머지 구간으로는 차량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그 인성교육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옛말에 얻어맞고 큰 자식이 효자된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지금 이런 거 주장하면 꼰대 소리 듣겠죠?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얻어맞고 큰 자식 그거는 아마 그냥 떠도는 말이지 뭐 이렇게 딱 통례적으로 정해진 말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물론 얻어맞는다는 게 요새 말로는 명확하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주는 네. 그걸 이제 요즘 시대에 얻어맞는다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다 좋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이제 가끔 사진 찍어주는 게 전부였는데 요새는 뭐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도 얼마든지 쉽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네. 어렸을 때 기록을 잘 남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기록 남기는 좋은 방법, 뭐 꿀팁 없을까요? 저는 이제 사진 일기를 아이에 관련해서 쓰는데요. 사진 일기.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에 그 주의 일을 이제 간단하게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었으면 아이랑 어디를 가고 아이가 무슨 말을 했고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아내랑 어떤 얘기를 나눴고 기억나는 것들을 쓰고 그걸 이제 왼쪽 면에 일주일치를 그냥 간단하게 쓰고요. 오른쪽에는 그 주에 있었던 일을 찍어둔 사진을 출력을 한 4장 정도 해가지고 포토 프린터로 붙여놔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아이에 대한 제 생각과 그 시점에 아이의 기록이 남으니까 그냥 일요일 저녁에 그냥 뭐 10분 15분만 시간 내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 10분 15분은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충분히 됩니다. 그냥 휴대폰 안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 사진 옆에 메모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정리가 네, 안 되죠. 그건 결국에 그냥 사진 속에 있는 파일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손에 잡히는 사진 일기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아빠의 육아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역시 엄마 아빠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마무리 말씀 청취자 여러분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연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아이도 계속 감기를 콧물을 달고 사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같이 함께하는 아이들도 건강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의 육아 이게 좀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만의 일이 아니고 네, 아빠들이 열심히 육아에 참여하면 아이들이 더 훌륭한 자식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공하고 말이죠. 네. 네, 강영신 작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으시고요.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는데요. 내일도 좋은 내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다려 주시고
좋은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